안녕하세요. 소나를 살리는 CPR 강의 소나 박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소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나 장비에 구성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노력도 해보고 참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운영 이테크 2강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어떤 전원이 공급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소나 장비에는 크게 두 개로 분리하면 되겠어요. 220과 440V요. 220V는 대부분 전자장비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솔이라든지 프로세스 유닛 또는 빔폼 유닛 같이 전자적인 장비에 220 전원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40 같은 경우는 헐 유닛과 관련된 장비에 440이 사용됩니다. 지금 송신단이라든지요. 이런데 440의 전원이 인가가 되죠. 440 같은 경우는 기관실 쪽에 거의 메인 스위치가 있어요. 메인 스위치가 기관실에 있고요. 그 기관실을 거쳐서 또 함정마다 다르겠는데 분전반이 거의 오수 처리기실 쪽에 있더라고요. 오수 처리에 분전반이 있습니다. 소나 분전반이 있고요. 220 같은 경우는 기관실에서 전원이 인가되면 분전반이 거의 통신실하고 즉 상하실하고 가까운 통신실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실에 보면 소나 콘솔로 들어가는이라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소나 콘솔로 들어가는 전원이 대부분 프로세스 유닛, 빔포밍 유닛, 각종 전자장비에 인가를 하게 되죠. 그 분전반을 거쳐서 상황실이나 조타실에 있는 소나를 작동하게 됩니다. 이 전원 공급에서 제일 주의할 점이 바로 이 배전반과 분전반의 위치를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전반, 분전반 위치 설계도 같은 거를 만들어 놔도 좋고요. 또 항상 거기에 주의 또는 경고같이 전원을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이런 경고판 같은 것도 부착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운영할 때 전원이 필요할 때는 일률적으로 켜고 또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전원을 다 차단하는 걸로 운영을 해야지.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메인 스위치만 올리고 내린다든지 아니면 분전반 스위치만 올리고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원을 차단하고 또 전원을 인가시킬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원을 차단, 인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배전반에서 전원이 공급됐으니 장비를 켜고 꺼볼게요. 먼저 배전반에서 전원이 아까 220, 440V가 전원이 인가가 됐죠. 그래서 배전반에 전원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팅 판넬에 보면 이 파워 스위치가 있어요. 파워 스위치를 이초간 선택하게 되면 전원이 콘솔에 인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윈도우 XP 버전이거든요. 거의 윈도우 XP 버전, 운영체제가 윈도우 XP 버전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로딩되면서 다른 채널에서 인가되는 전원의 상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CPU의 전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송신단의 전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화면으로 전시시켜 두거든요. 그 전시시켜주는 기간이 약 1분 정도 화면에 전시가 된 후에 소나 기본창이, 이 지금 소나 기본창이거든요. 이 소나 기본창이 전시가 됩니다. 이 모든 상태가 전시가 끝나면 이제 트랜듀서 위치를 변환을 해야 돼요. 즉 소나 센서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함정에서 있는 소나 센서가
내려야 되는데 이 절차가 버튼이 업, 미들, 다운 버튼 3개가 있거든요. 내리니까 먼저 미들을 눌러서 60cm 위치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게 완료되면 다시 다운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소나를 내리게 됩니다. 요때 중요할 점, 가장 중요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TX 파워를 오프 위치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자, 이 안에서 이동할 때에 소나에서 송신 출력, 즉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예요.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구멍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 안에서 배안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움직일 때 소리를 크게 출력을 내게 된다면 이 선체에 맞고 부딪히는 센서의 양 때문에 이 센서가 수신도 하겠죠. 송신만 하는 게 아니라 송신하게 되면 수신하게 됩니다. 수신하게 되면 그 수신 신호의 강도가 엄청 크겠죠. 왜? 바로 부딪혀서 들어온 소리들이 엄청나게 크면서 센서에 손상을 주게 돼요. 즉 내가 옆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 귀에 대고 크게 악을 쓰는 거와 똑같은 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나 송신 파워는 TX 파워는 오프 위치에 두고 소나 센서를 이동시켜야 됩니다.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은 지금 했던 방법과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다운 위치에 쓰는 거를 미드 위치로 옮기고 미드 위치에 있는 거를 업 위치로 눌러서 옮긴 다음에 기본창 세팅 값이라고 있어요. 소나 현장 운영 매뉴얼에 보면 기본값 설정이라고 있는데 그 기본값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화면이 나오면 파워를 눌러서 2분 동안 오프, 그러면 프로그램이 또 오프로딩 되면서 꺼지게 됩니다. 전원이 차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배전반에 가셔서 모든 전원을 내리시면 장비는 꺼진 걸로 꺼지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센서가 내려오게 되면 소나 센서에 의해서 송수신이 되게 되죠. 바로 이 송수신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초로 명령을 오퍼레이팅 파넬에서 실행하게 되죠.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이터가 바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데이터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또 개인값 또는 펄센스 값 이런 게 모두 데이터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송신단이 전달되면 그 데이터 값에 맞는 출력 전기적 에너지를 바로 트랜듀서로 보내주게 되죠. 이 트랜듀서에서는 그 데이터 값에 맞는 송신을 수중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수중에서 다시 들어온 에코 방향음은 트랜듀서에 수신되겠죠. 그 수신된 데이터를 그대로 송신단에 전달을 해줍니다. 자, 이 송신단과 프로세서에서 둘이 합작으로 이 오퍼레이팅 판넬이 원하는 것, 즉 운영자가 원하는 값을 데이터 처리해서 보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신된 에너지가 100이에요. 100%인데 오퍼레이팅 운영 판넬이 나는 이 100%의 데이터 중에서 50%의 데이터를 원한다 하면 송신단과 프로세서 내에서 데이터 값을 50%로 맞게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50%에 대한 데이터 값의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개인값을 설명해. 개인값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개인값은 30이다. 근데 수신되는 데이터 값은 100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해상 상태나 환경 조건에 따라서 내가 100을 다 분별할 필요는 없다. 나는 30만 원한다. 그러면 송신단에서 이 100의 값과 또 프로세서에서 요구된 30의 값이 충돌해서
최종적인 프로세스 원하는 30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0%에 대한 개인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송수신 작동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운영자가 명령을 내리는 오퍼레이팅 판넬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그 중에서 커서 쪽을 볼까요? 커서 쪽을 보면 커서에는 우리가 마우스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트랙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셀렉트 버튼, 뷰 버튼, 오브젝트 버튼, 요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창에 보면 화면에 이게 메뉴창이 기본창에서 그 중에 메뉴창이고요. 요거는 에코창이라고 합니다. 에코창. 즉 소나 송수신 할 때의 디스플레이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 메뉴가 없어지고 또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생기고 그런 역할, 즉 전체 화면을 만드느냐, 에코창을 전체 화면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에코창 보면서 메뉴창도 같이 띄워주느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메뉴창하고 에코창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 또는 내가 화면을 더 넓게 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 메뉴 버튼 누르면 이 메뉴창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코창만 볼 수 있도록 해주죠. 이 셀렉트 버튼은 뭐냐면 클릭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 클릭 버튼. 그래서 각종 옵션, 변수값, 수정값, 입력값, 저장값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지시할 때 사용하는 클릭 버튼, 셀렉트 버튼이 되겠죠. 뷰 버튼은 지오 뷰, 그러니까 수평 뷰. 나중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수평을 볼 것인지 수직을 볼 것인지 또 태치된 화면의 뷰를 볼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 지오 뷰, 수평 뷰, 지오 뷰, 그 다음에 버티칼, 수평, 그 다음 캐치. 요 세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소라가 송신이 되면서 표적을 접촉했어요. 접촉한 게 예를 들어서 1개가 아니라 2개, 3개다. 그러면 여기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뭐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이렇게 해서 표적의 포지션을 줄 수 있어요. 이 포지션이 선택이 되면 포지션에 선택된 번호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브젝트를 누르면 메뉴 화면에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이 데이터가 전시가 됩니다. 침로, 속력, 위치. 그게 예를 들어서 포지션 1번 뭐 트랙 자동 추적이 있다면 타겟 트랙이겠죠. 그래서 자동 추적 T1번 뭐 T2번 이런 식으로 해요. T2번 예를 들어서 P3번이면 P3번 요런 선택된 데이터가 여기 전시가 돼요. 딱 순서대로. 그래서 그거를 접촉하고 있는 표적들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브젝트 버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 스위치거든요. 이 메인 스위치 역할은 처음에 우리 전원을 끄고 켤 때 설명드렸죠. 그 파워를 담당하는 약 2초간 선택하게 되면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는 파워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에 설명드렸듯이 헐 유닛이거든요. 헐 유닛인데 이 유닛을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 위치에는 함정 안에 안전하게 이렇게 저장된 상태, 이 상태가 업이 되겠고요. 미들은 여기에서 약 60cm 정도 내리는 위치에 위치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미들 버튼이 되겠고, 다음 버튼은 최종적으로 소나가 작동되도록 소나 센서를 끝까지 내리는 것,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다운입니다. 장비를 오프할 때는 반대라고 그랬죠. 다음으로 이거 보면 이게 뮤팅 기능입니다. 뮤팅. 예를 들어서 소나가 내려가면서 삐삐삐삐 하고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 위에 또 경고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소나가 내려가면서, 센서가 내려가면서 그때 그 경고음을 뮤팅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를 안 나가게 하고, 또 에코 오디오 신호를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원래 이 옵션 중에 이 장비에 스피커가 장착되기도 해요. 지금 대부분 장비에는 스피커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가 장착된 함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함정의 오디오 신호를 중단하는 역할도 하죠. 이 줌 버튼은 커서 위치를 대면, 즉 기본 화면 창에 나오는 표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표적 위치에다가 커서를 대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 레코드 기능은 한마디로 운영 중에 표적을 접촉해서 저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되면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프센터는 레이더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오프센터는 함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함정이 원래는 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쪽만을 보고 싶다, 함수 쪽은 보기 싫다 그러면 배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함수 전방을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심볼을 볼까요? 타겟 마크가 있고 원심 마크가 있고요, 서클 마크가 있고 기어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타겟 마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똑같습니다. 표적을 접촉하게 되면은 표적이 한 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표적에다가 이 타겟 마크를 찍게 되는 거죠. 찍으면 이 타겟 마크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각 표적에 대해서 정보를 계산하고 우리가 계속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역할을 하는 거죠. 원심 마크 같은 경우는 배에 함정의 기호, 즉 디스플레이 상에 보면 함정의 모양을 센터에 두고 사용함으로써 운영자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걸 추가해서 함정에 마크를 넣을 건지, 아니면 함정 마크 안 넣고 나는 함정 마크 필요 없어 라면 빼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클 마크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누르고 원형 기호를 가져다, 예를 들어서 표적이 접촉이 됐어요. 그러면 이 표적의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원형 마크를 눌러서 이 표적 갖다 대면은 표적이 원형 서클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표적이 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가 있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예인 방식, 즉 전에 여기가 어군 탐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어군에 사용할 때 운영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예. 다음으로 모드는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총 소나의 모드는 4가지로 10가지로 구분되거든요. 10가지로 구분되는데 10가지를 다 한 번에 쓰는 건 더 좋지만 다 쓸 수는 없어요. 또 기능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목적과 다른 기능하는 모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10개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3가지, 2가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취향이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10개 중에서 2-3가지 정도 쓰려나? 대부분 내가 편하면 한 가지만 써요. 한 가지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요. 그렇듯 이제 10개의 작동 모드가 있다고 보면 그 중에서 나는 4가지를 선별을 해요. 어떤 식으로? 나는 탐색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스업 모드를 쓰겠다. 그리고 확인할 때에는 뭘 쓰겠다. 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어떤 모드를 쓰겠다. 그 다음에 4번째 모델은 듀얼 기능을 두겠다.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두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처음 소나를 장비를 켰어요. 그리고 모드 1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바로 내가 탐색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탐색 모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확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확인 단계 때는 이 모드가 내가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그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 3번째는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 모드를 쓸 거야 라면 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서 이 모드에 10가지 모드 중 한 개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단계로 운영하는 게 좋긴 좋아요. 이 단계로 운영하는 게 좋긴 좋은데 아니면 뭐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단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셋업 탭이라고 있어요. 이 셋업 탭에 들어가셔서 셋업 메뉴를 열게 되면 숏 모드라고 있어요. 숏 모드라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뭐 10가지 모드가 다 나와요. 이 10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무브업 다운해서 움직여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정해요. 하나씩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운영할 때 자연스럽게 뭐 1번 선택하든지 2번 선택하든지 3번 선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릭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을 많이 해보고 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이 모드 버튼이 엄청나게 유리하죠. 네. 다음 틸트인데요. 틸트가 어쩌면 이 소나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틸트라는 게 뭐냐면 센서 동그라잖아요. 센서 동그란데 내가 보고자 하는 수심각, 입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심의 깊이에 예를 들어서 출력을 100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출력을 50을 주고 원치 않는 데는 30, 20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나는 100이라는 출력이 나간다고 볼 때 100%의 출력이 나간다고 볼 때 나는 더 깊은 곳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도 각에 소스 레벨을 더 많이 보낼 거야. 즉 송신을 더 세게 보낼 거야 하면은 여기에 70을 쓰든지 20을 쓰든지 그 다음에 10을 쓰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집중 탐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틸트입니다. 이거를 매뉴얼로 놨을 때는 내가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모터로 놓으면 얘가 센서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틸트 각을 조절하면서 감도가 좋은 부분에 각을 설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토를 선택하기 전에 값을 예를 들어서 단계를 3에서 5단계로 뒀다. 그러면 3에서 5도 단계 이 단계에서 오토 틸트 각이 계속 움직이면서 센서가 작동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틸트 부분에서 틸트 운용 부분이 있거든요. 뒷부분 보면 아마 이테크 3가정 정도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틸트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송신이 더 출력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개인은 다 하실 거예요. 이거는 감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감도를 조절해서 0에서 50단계로 1도 단계를 조절을 합니다. 호리젠탈하고 버티칼, 이 수평과 수직의 개인을 한 번에 조절해요.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클릭하는 것보다는 버튼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한 51단계 정도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딱 개인 같은 경우는 규정해 놓고 사용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20에 놓고 할 거야. 20단계에 놓고 할 거야. 이게 확정적이지 않거든요. 자, 소나를 운영하면서 개인을 하나씩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 운영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올리든지 천천히 올리든지 천천히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우스로 트랙볼을 이용해서 클릭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줬다가 감도가 떨어지면 플러스를 눌러서 감도를 늘리고 줄이고 요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운영하면서. 그냥 한 번 세팅해서 개인을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함정이 움직이면서 개인 값은 계속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은 고정이라고 보면 안 돼요. 개인은 항상 줄였다 늘렸다. 우리 주파수 감도 맞출 때 지금이야 뭐 주파수가 자동으로 잡히겠지만 안 잡힐 때 이렇게 세밀하게 조그셔트를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밀한 조그셔트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또 렌즈는 뭐 말 그대로 수평, 수직을 구분해서 거리를 8,000m까지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레인이라고 있어요. 이 트레인은 아까 포지션 트랙 있고 타겟 트랙이 있다고 그랬죠. 포지션 트랙은 그 포지션에 맞게 자이로나 로우 값이 연동돼서 위치한 버튼에 서클을 전시하고 자동으로 추적해 주는 게 포지션 역할이고요. 타겟 트랙은 원하는 위치에 강한 에코를 줘서 자동 추적합니다. 즉 포지션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시 우리가 심볼 마크를 선택하게 되면 얘가 이 서클 안에 이 심볼 서클 안에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자동 추적하게 되고요. 타겟 트랙 같은 경우는 표적을 추적하면서 선택하게 되면 그 표적에 대해서 심볼 없이 표적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속적인 강한 에코를 주면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매뉴얼이 있고 오토가 있는데 매뉴얼 같은 경우는 매뉴얼 선택해서 트레인 보면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라인 하나 생길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여기 생기든 여기 생길 거예요. 이게 트레인 라인이거든요. 이 트레인 라인을 이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자 표적이 있잖아요. 표적이 있는데 표적을 놓고 그대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이 트레인 라인을 갖다 대면 노스업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심을 볼 수 있는 듀얼 창에 있는 에코 모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면 수중에서 표적이 이렇게 전시가 되면서 이 트레인 안에 나타난 표적을 따로 전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 트레인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토 서치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인이 자동으로 내가 설정된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330에서 030도까지 이동하면서 트레인을 움직여서 하겠다. 자동으로 하겠다 하면 오토 서치를 선택하게 되면 이 트레인이 자동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탐지하는 거죠. 이게 구획 탐색이나 다름없어요. 이번 강의는 소나 전원 계통, 그 다음에 장비를 어떻게 켜고 끄는지, 그리고 또 최초로 명령을 내리는 오퍼레이팅 파넬의 옵션들, 또 기능 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나의 기본이 되는 메뉴, 그 다음에 그 옵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의 새로운 공개를 불어넣는 소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